왕관 헬스라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 하방 압력이 거셌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빠지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이번 한 주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정도 많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장이 열리고 또 마무리가 됐는데 환율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좋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이 거의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장이 좀 별로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하락한 것만큼 우리 옆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중국 오늘 상승했습니다. 일본도 하락폭이 1% 안쪽으로 제한이 됐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어떤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환율을 지금 보합으로 가져가고 있거나 또는 약간 내리는 그런 분위기들인데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말의 좀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저는 환율에 대한 얘기 요거를 좀 빼놓고 금리와 환율 두 가지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와서 연말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금리 3%대 금리를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또 은행 가보시면은 많은 또 예금 적금 상품들이 또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괜히 손해를 더 키우느니 차라리 그냥 은행 가가지고 맘 편하게 4% 5%짜리 적금 듣는 게 나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좀 일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불안해하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지금 야금야금 사모으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 많은 그런 종목들이 보이진 않지만 이번 하락 구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증시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 잘 담아 놓는다면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노리는 그런 전략을 좀 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 이슈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의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신호주 대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달러가 올라가지고 거의 이제 화들짝 놀라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달러가 굉장히 신고가를 가주었고 지금 일단 시장 종합을 봤을 때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락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여기 있는 게 유럽 지수입니다. 특히 이제 서유럽 쪽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위주로 굉장히 이제 급락 중이에요. 근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줬는데 전고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지지선 구간에 이제 한번 부딪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어갈 구간이 되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강달러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건 예전부터 항상 나왔던 악재이고 악재를 그냥 또 한 번 이제 재탕해내는 그런 이슈거든요. 증시도 이제 뭐 11% 정도 올랐으면 뭐 3, 4% 정도는 뭐 조정을 주고 뭐 쉬었다 가는 움직임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긴축을 이번에 뭐 강력한 의지를 확인을 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긴축은 뭐 열심히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았고 2% 이내 그리고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경기가 이제 뭐 CPI, PPI 지표는 다 잘 나왔는데 아직은 뭐 2% 부족한지 뭐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좀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증시는 좀 이제 많이 떨어졌고 특히 국내 증시가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 강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것보다는 종목별 움직임 지난번에도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뭐 거기에 수혜를 받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이제 매수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린 종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뭐 시장의 오늘 현상을 아주 뭐 심각하게 바라보진 않았으니까요. 좋은 종목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왕좌의 게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으로 이번 한 주도 든든하게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저희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을지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순위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6,200원에서부터 5,500원까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 종목들 AS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지난 7월에 이제 수익 시전을 했고요. 우리기술투자를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전문가님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공략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갔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뭐 워낙에 바닥에 있는데 이게 뭐 오를까 그랬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이상 한 비트당 올라가면서 시세를 한번 주었고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해서 들어갔던 게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략을 이제 들어갔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샀던 가격대가 여기 뭐 초반에 바닥에 이제 5,000원대 들어갔었는데 오늘 좀 주가가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6,000원에서 5,000원대로 내려가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기술주들이나 또는 금리 인상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술주 IT 또 위험 자산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할 수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도 좀 동반 하락을 한 것 같고 사실 암호화폐 쪽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한 2,97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쪽에서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뭐 코인 시세랑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쪽은 거래소기 때문에 뭐 어떤 시세의 그런 것들 지난번에 뭐 루나코인 이런 사태 악재 겪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요거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6,000원 이하의 가격은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이다. 그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7,000원 지난번 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7,000원까지 목표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솔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도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수익 실현을 하셨고 다시 또 이 종목도 한 번 더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장이 또 오늘 좀 떨어지면서 4%가량 손실이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뭐 다시 들어가셨다는 건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주식이 바닥에서 막 50% 100%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내고 그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보게 되고 하락했다가 또 그 눌림목을 잡은 사람들은 또 기다렸다 수익을 내게 되고 이 파동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본 역시 마찬가지도 바닥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한번 1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내고 그리고 또 한번 눌리는 걸 들어가자. 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눌림목이 그때 바로 나오지 않고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4,000원을 좀 약간 이탈하면서 3,9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최초 매수 하셔가지고 아직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여전히 뭐 수익 중이시니까 편히 보셔도 되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아직은 상황이 나쁘지 않다. 오늘도 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은 한 6만 주 정도로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맘 편하게 이번 주 잘 기다리시면은 잘 버티시면은 또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면서 상승을 기다려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바이포 보도록 할 텐데요. 포바이포는 요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되면서 M&A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그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아직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포바이포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그때 방송에서도 그때 소개드리고 이제 이어지는 공개 방송이나 노란 톡방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떨어지는 걸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번에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휘청일 만한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서 그런 드렸던 전략이기도 하고요. 오늘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부가 앞으로 향후 4년간 디지털 인재들을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인재는
반도체, 뭐 5G, 6G,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총망라가 돼가지고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약을 이제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정책으로 저는 반도체 업종이나 IT 기술주들이 좀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회사는 메타버스 쪽에서 영상 콘텐츠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회사이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방어가 잘 되잖아요. 엔터 쪽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JYP 쪽에서 투자가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엔터주 또는 메타버스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받자라는 전략은 우리 적중을 한 것 같고요.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매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보셨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25,000원 유지하고요.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25,000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P시스템즈 보도록 할 텐데요. SP시스템즈는 31%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SP시스템즈 일단 좋은 위치에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날에 매도 전략을 들여가지고 혹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진입했던 자리가 급락한 다음에 딱 들어간 타이밍이어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잘 들어갔고 12,000원을 목표로 해서 12,000원 도달해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제 종목은 뭐라 그랬죠? 제가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늦게 보신 분들도 팔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제 포트에서는 이제 빠지는 종목이 되긴 했는데, 일단 이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금요일 날에 좀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 재료와 테슬라 관련 재료가 있는 상황이고 9월 말쯤에 테슬라 쪽에서 로봇 재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샀던 금액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대충 금액으로는 뭐 9,000원 초반까지 혹시라도 내려온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9,000원대 초반쯤에서 기다렸다가 사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후속 전략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9,000원 초반대까지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9,000원까지 내려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적풍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상세한 피드백도 노란톡에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 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프 바닥권에서 잘 제시해 주셨고 25% 수익을 내고 지난주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주가는 조금씩 잘 올라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난번에 뭐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AS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 조선 그리고 그 LNG 관련한 그 선이라든지 조선업이 좀 이제 강세잖아요. 결국에 LNG 선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케이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좀 이제 박스권에서 좀 매매 난이도가 좀 낮은 종목. 일단 추가적으로 뭐 더 보실 분들은 이제 뭐 마지노선은 한 이제 4,700원 구간을 이제 보시면서 목표가는 이제 6,000원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 계속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6,000원까지 쭉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인터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는 현재까지 9% 수익을 내고 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한 종목인데 뭐 흐름이 괜찮잖아요, 이 종목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 환율이 이제 오르니까 저도 이 종목이 갑자기 좀 이제 생각이 좀 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좀 나온 걸 보니까 영업이익도 역시 200% 정도 이제 증가한 상태예요.
근데 뭐 보나마나 뻔하죠. 어차피 물류 관련주 자체가 일단 달러의 수혜를 받고 이제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에는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봉쇄라든지 최근에 뭐 독일의 라인강 이슈도 이제 프리미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예전에 이 종목을 매매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8월 말에 어떤 게 있냐면은 민주당의 그 전당 대회가 있어요.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로도 한번 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환율 수혜, 그리고 뭐 정치 테마, 그리고 뭐 다른 일단 뭐 제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좀 많다 보니까 뭘로 하나 이제 엮이면은 금방 이제 121선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래가 터질 때 저희가 세팅해둔 목표가 거기에만 이제 편하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450원 목표가까지 역시나 홀딩 의견 전달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사조동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아원이 현재까지 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연일 좀 조정을 받다가 요즘은 상방으로도 모습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조동아원, 네. 이대로 쭉 역시나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거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산 관련주들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동원수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그리고 CJ 시푸드.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늘 강세였던 업종이 사료하고 이제 곡물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조 동아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당연히 이제 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뭐 가축들의 뭐 식량을 주는데 뭐 사료하고 비료가 들어가는데 사조 동아원은 양식장에 있는 뭐 비료를 공급하는 그 업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비료 관련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사조 동아원은 오늘 좀 자리를 잘 지켜주지 않았나 싶고, 시간 외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식량 대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뭐 내가 호재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시장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주를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조 동아원도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950원까지 사조동아원의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은 아직까지는 좀 약보합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오늘 또 사료주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경농도 어쨌든 이 비료 쪽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드린 이유 자체가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식품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걸 수출을 해 가지고 달러 수익을 걷어 들이지만은 요즘 문을 잠그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농업 관련해 가지고 식량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네들 내수 경제만 돌리려고 하지 거의 다 그냥 빗장을 걷어 잠그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발전하는 게 스마트팜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은 미국에서도 지금 시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식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영업이익이 계속해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이미 올라버린 뭐 한일사료라든지 그런 걸 굳이 잡아가지고 리스크를 뭐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농약과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 식량 대란 그쪽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건 역시나 목표가 13,500원까지 계속 들고 가자라는 점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또 신호주 대표가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나요?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은 뭐 내일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뭐 마인드, 뭐 그런 멘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이제 편입을 해야 되나, 좀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 사실 뭐 폭락장이 내일 뭐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폭락장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뭐 절반은 폭락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이제 편입하고 어떤 종목으로 이제 시장을 방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현명한 전략들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신호주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인플레 감축법, 현대차, 미국 공장 조기 착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러면은 현대차 관련 뭐 부품주 뭐 이런 걸까요, 전문가님?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 만든 차,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 자동차만 보조금을 주겠다.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원래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우리 저기 조지아주 가면은 현대차와 협력차들 공장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기로 한 원래 계획은 2025년도까지 세우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걸 갖고 오게 되면서 현대차에서도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어떤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그리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해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 좀 빨리 하자. 그래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2024년도를 목표로 현재 공장을 조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현재 미국 쪽에 어떤 부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면서 현재 현대차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조지아주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과도 또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착공에 좀 수혜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좋은 종목을 한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또 많으니까요.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테슬라 액면 분할 임박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테슬라랑도 좀 인연이 있나요? 그렇죠.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 현대차 납품회사인데 실제로 증시에서는 테슬라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2020년도 8월 이맘때쯤에 그때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 한번 했어요. 그때 이제 5분의 1 액면 분할 해가지고 막 2,300달러까지 갔던 테슬라의 주가가 뚝 떨어져서 이제 4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많이 올라가지고 액면 분할 하면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액면 분할하고 나서 그 뒤로 단기간에 6개월 정도 시세가 나왔고 1년 뒤에 보니까 주가가 3배 정도, 3배가량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테슬라 액면 분할도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한 3일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예상되는 흐름을 좀 계산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밀렸었어요. 시기적으로 한 2, 3주 정도 밀렸다가
그 다음부터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테슬라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앞으로 잘 갈 것이고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쪽에 관련주이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를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거 한번 잘 추리해 보셔서 맞추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액면 분할 이제 25일이면 3대 1로 분할이 돼서 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두 개, 현대차, 테슬라 이 두 기업과 거대 기업과 또 인연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 것 같으신가요? 최근에 일단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각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졌죠. 이게 거기에서 이제 뭐 KB 오토시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공조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급등을 좀 해줬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KB 오토시스가 아닌가 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네, 이 유튜브에도 한 시청자분이 이 KB 오토시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목 맞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관련주는 맞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힌트로 드렸던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이 종목명이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MS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보자마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올렸는데 네. 그게 왠지 아닐 것 같고 이 종목명 앞에 앞 글자를 딴 것 같아요, 영어로. 이게 그죠? 이제 MS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의 종목명의 앞자를 이제 이니셜로 쓰면은 MS가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자회사 중에 또 MS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계열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엮여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MS 하면은 뭐 MS 땡땡 무슨 회사들도 있고 요거를 이제 한글로 좀 바꿔보면은 바로 연상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기업들 중에서 MS 또 한국말로 하면 미음 시옷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될 텐데 그 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딱 알 것 같습니다. MS, 이 한국어로 이제 바꿔본다면은 미음 시옷이라고 하니까요. 그 종목을 한번 나중에 나오는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는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나는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많은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곳에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쪽 섹터들이 또 한동안 아주 핫했다가 요즘은 또 살짝
관심이 약간은 식은 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뭐 아무래도 언젠간 또 사실 부각이 될 이슈이기 때문에 가지고 네. 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그때도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이제 좀 부각을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관심 가졌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1세대 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 급락이 나왔냐면은 뭐 서현 탑메탈이라든지 오늘 뭐 8%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뭐 해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줬죠. 시장보다 이거는 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락이 나왔으면은 이제 반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설주들을 보면은 이제 솔직히 이번 시장에서는 좀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하고 원위치로 이제 다시 회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장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꿈과 희망으로 좀 움직이는 기업들보다는 좀 실적이 받쳐주는 전통 산업군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뭐 힌트 같은 걸 좀 이렇게 뭉뚱그려 해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약간 맞추는 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건설주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쪽에서 찾아보면 된다라는 또 추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폐기물 처리 업체 경주환경에너지 보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거 이 키워드만 쓰면 쳐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예, 폐기물 처리 쪽은 아니고 어쨌든 건설주라는 거죠. 폐기물 처리 업체도 일단 보유를 이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양호한 수준이죠. 일단 건설주도 요즘엔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뭐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8일 동안에 뭐 온 쓰레기만 해도 거의 1만 톤에 이제 달하면 이제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이제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환경 관련해 가지고 물론 건설주 자체가 친환경으로 얽히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슈를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이제 컨택해서 왔으니까 잘 추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경주환경에너지라는 폐기물 업체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전문가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네, 원래 첫 번째, 첫 번째 힌트만 드렸을 때는 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또 저기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네옴시티라 그래가지고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갔었던 종목 중에 뭐 다스코나 또 흐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다스코 참 차트가 좋아서 다스코입니다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경주 어쩌고가 나와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기업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정답자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히히 웃음 난다 2분기 호실적 기록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근데 이 앞에 히히만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죠. 유명한 히 저는 그 종목 떠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까 근데 적풍 전문가님이 뭐 얘기해 주셨지만 뭐 히림은 일단 아닙니다. 예. 네, 그런데 뭐 히가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 생각보다 그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맞추셨을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을 좀 보시면 항상 이제 저는 뭐 좀 바닥에 있는 걸 찾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이제 깨끗한 걸 찾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히림은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겠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주 중에서도 이번에 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뭐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도 있고 좀 이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희가 들어가는 이제 건설사라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힌트로 드렸으니까 꼭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네, 실적도 아주 견고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희가 들어가는 그 건설주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는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MS로 시작하는 이 초성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은 MS가 초성으로 들어가는 명신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명신산업이라고 하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MS 오토텍도 있고 센트럴 모텍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말쯤에 한번 이제 GM 쪽에 곧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GM이라고 그러면 미국 차니까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인플레 그 관련 법에 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 들어가는 회사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관련주들이 오늘 다 일제히 하락이 좀 나왔어요. 명신산업도 하락했고 센트럴도 하락했고 MS도 동반 하락을 좀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모습이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이번에 그 환율이 많이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0몇 년 만에 고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또 10년 만에 고점이다 그랬었는데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분위기죠. 이전에 제일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0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8년도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수혜주가 어떤 기업이었었냐면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율이 가장 높았을 때 현대차가 많이 올라갔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가 이제 이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서 제가 자동차주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어요. 아직 물론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자동차주를 그때처럼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의 종목인 명신산업도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온 상황이고요. 잘 공략하셔서 이번에 현대차 수혜주 또는 테슬라 수혜주 둘 중에 하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오늘 약간 떨어지는 흐름이어서 저는 이제 2만 원 전후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9,5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위쪽으로는 2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현대차, 또 테슬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19,500원에서부터 21,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함께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피드백 노란톡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는 잠시 후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유럽 증시도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부분에서는 뭐 증시는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구체적인 그런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듣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짚고 가는 걸 전 굉장히 좀 이제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왜 투자하는지 알아야지 이제 수익이 날 확률도 이제 높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 전략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이제 확실히 이제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라든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뵙는 걸로 하죠.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가지고 오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또 지금 강달러 기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현명한 방법을 제시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신호주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 우리 시장이 부지런히 올라오다가도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내일 또 조정이 온다면은 그동안 또 올랐던 것이 사실 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되는데 내일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씩 나누어서 사시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올해 연말까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도 첫 번째, 두 번째나 이렇게 화들짝 놀라지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별일 없이 지나갈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현금이 지금 다 쓰셔가지고 더 이상 나는 나올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쉬다 오시면은 대부분 빠졌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쉬시는 거나 아니면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뭐 이번 한 주 좀 조정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멘탈을 꽉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호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적풍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수는 당연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여태까지 이제 긴축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 자체를 좀 이제 험악하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증시에 약간 지금 찬물을 붓는 움직임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차트를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저점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높여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은 내 주식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그 사이를 보면 내 주식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좀 이제 본다기보다는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일주일, 한 달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시장은 또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을 고르는데 저희 왕자의 게임과 함께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신호주 대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신호주 대표 사진 아래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전략, 더 많은 전략들 이곳에서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